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었던 오늘, 심술이 아닌 마법을 부렸습니다. 코스피가 1%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이 선물과 선물을 동반 매수한 가운데 오늘 막 상장한 카카오게임즈가 소위 따상을 기록한 점도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달력상으로도 가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 초록초록한 주변 풍경들이 이제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 텐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 계절의 시계에 맞게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실 분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신데요.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꼼꼼한 강의 준비해 오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노란톡으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채팅창 입장하셔서 이쪽에다가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강의 후에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비드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산타 오빠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일주일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만기일, 동시만기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뭐 미증시의 반등 흐름에 힘입어서 또 좋은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 뭐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고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지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1시간 동안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도 아니면 뭐 바로 내일부터도 좋은 시장과 그다음에 좋은 상황 속에서 충분히 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또 많은 선물들을 항상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집중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산타 오빠, 산타 형, 다비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오늘 강의는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먼저 시황부터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올해 세 번째 내 마녀의 날을 무사히 넘긴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뭐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근데 재미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제 뭐 시장이 좀 돌려지고 양봉 전환하고 이런 그림들에 맞춰서 이제 종목들이 막판에 뭐 종가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차트를 놓고 보면서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장이 코스닥과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양쪽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국인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개인 쪽의 매도, 그다음에 코스피는 추가적인 개인의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증시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시장의 그 포지션의 위치와 오늘의 포지션의 위치를 좀 같이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증시, 그다음에 종가 관리에 성공을 한 코스피 증시를 보면서 이 위쪽 구간들을 올려주는 구간들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서 추세를 돌려지는 코스피의 움직임이 온다라고 하면은 과거부터 코스피의 이런 이제 좀 전고점을 뚫는다던가 돌파하는 패턴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혹은 IT 섹터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잘 나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또 자리를 만들어 놨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시장 그 낙폭, 그다음에 어제 낙폭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다시 윗공간에서는 이러한 이제 박스권의 흐름들을 또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액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스피를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좀 잘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금야금 위쪽으로 때려주면서 첫 번째 언덕, 두 번째 언덕 부근인 6만 원 선에
전 저항대를 일단은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수급도 무난하고요. 뭐 살짝 눌려진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대가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IT 섹터들을 끌고 가는 힘 자체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탄력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맞아요. 뭐 지난번에 그 낙폭이 나오고 그다음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부분들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어제는 시장이 밀리는 구간들이 나왔으나 잘 받쳐주고 다시 네. 한번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오히려 이제 코스닥도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소외되었었던 뭐 제약주들의 반격, 제약주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에서는 시장을 땡겨주는 이런 그림에서 나오고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뭐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회행보하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테마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정책적인 수혜주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5G 뉴스가 나와서 단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 아니면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뭐 그린 정책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죠. 근데 지수 자체가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방에 언덕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는 과거부터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난한 흐름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갔을 때 어떤 섹터에 주목할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역시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될지, 어떤 섹터에 주목해 봐야 될지 많이들 고민이 되고 또 내 포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희 오늘도 역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강의 들을 수 있는 날이 정말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참여하셔서 완벽하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 시간 또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채팅창 입장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다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에 이어서 수익률 게임 많이들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수익률 게임에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컨셉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고 기대감 넘치는 게임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춘향이의 활약 그리고 여기 계신 용재구트에 나오신 다비드 전문가님의 활약 또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강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줍게 웃으시네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어제 그 방송 이제 우리 노란톡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방송에 이제 찾아오셔서 소통하신 분들 그렇고 네.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다음 주 질문 이제 하셨나요? 방송에 네. 대해서 다비드 전문가님 다음 주에 한복 입고 나오냐고 아. 이런 질문도 하시고 네. 굉장히 그 영상이 짧지만 임팩트가 좀 되게 맞아요. 셌던 것 같아요. 새로운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러기도 하고 살짝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방송을 할 때는 그래도 제가 또 한좌 강의를 좀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약간 스튜디오도 좀 더 시끌시끌할 것 같고 또 재밌는 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차트 강의가 아니라 이제 뭐 뉴스들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 어떤 재료주, 테마주들이 좀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오늘은 좀 종목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다음에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 우리 기초 강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한 선물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또 영상으로 많이 이제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뭐 공부할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이제 또 과제와 숙제들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으니까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갔을 때 반도체 종목들을 좀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7월달, 8월달 뭐 그 당시에도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갔던 어버브 반도체가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좀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면은 이제 3분기에 또 마지막 달이기도 하죠. 왜냐면 1, 2, 3이 1분기, 그 다음에 4, 5, 6월이 이제 2분기, 그 다음에 7, 8, 9월이 이제 3분기 이렇게 되는데, 이때 또 3분기가 이제 뭐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이제 실적주에 대한 부각,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가 9월 31일 날 끝나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분기가 끝나는 날 기점으로 해서 3분기 발표는 45일 이내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종목들이 이제 그 실적 발표를 좀 해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10월 말이 다가올 때부터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난 2분기 때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실적이 굉장히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제 뭐 언택트라던가 아니면 뭐 IT 뭐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오히려 좀 실적이 더 증가하는, 그다음에 굉장히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흐름들을 보니까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2분기 때나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2분기 때 이제 부각이 됐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실적이 그러니까 2분기 때는 실적이 삼성전자가 잘 나오고 그다음부터 중소형 IT 반도체들이 굉장히 좀 잘 올라갔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 직전인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한 방에 확 튀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그런 느낌들보다는 서로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뭐 조금씩 뭐 강한 슈팅이 나오되 꾸준하게 수익률과 상승률을 키워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과 뭐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매 스타일이 조금 좀 다른 성향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종목들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단서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제가 아까 시장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갭상승,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매물대 위쪽에서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6만 원대까지 돌파를 뚫어주고 위쪽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돌파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봉상의 차트는 지금 공격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중소형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더 좋은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요즘에 최근에 종목들을 보니까 SFA 반도체라는 종목은 오늘 한 6.62%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잘 갔다, 요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뭐 이제 힘을 좀 빼는 이런 구간들이 있었으나 바닥을 딛고 한 번의 터치, 그 다음에 바닥 다지고 두 번의 터치,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이제 저항대들을 돌파해 놓고 단기적으로 이제 열려버린 차트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이 SFA 반도체라는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뭐 단기적인 파동이 나왔을 때도 차트를 위쪽으로 열어놓고 안착한 다음에 강력한 슈팅들이 나왔었고요. 과거에 이제 긴 파동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돌파하고 안착하는 단계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보여졌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차트들을 이렇게 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 그렇고, 오늘 그 테스나라는 종목은 9.86% 장중에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고, 오히려 오늘의 종가, 그다음에 오늘의 고점 자체가 지난 7월달, 그다음에 8월달에 만들어놨던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이런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스나, 그다음에 테스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약간은 좀 인기가 많은 상징적인 종목들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차트를 열고 흔히 말하는 예쁜 차트를 만드는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좀 많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예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컨텍솔 이런 종목들 본다 하더라도
위쪽에서 돌파하고 큰 폭의 흐름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우상향 추세를 잡아주고 있는 이런 단계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있고 약간 뭐 후발적으로 느리게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같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같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좀 관심 포인트를 잡아드릴 건데 첫 번째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반격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첫 번째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간 단기적인 이슈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다음 이제 14일 날 일본에서는 자민당 그 총재 선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 아베 총리의 이제 후임으로 이제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 가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사실 뭐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과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스가라는 후보가 지금 거의 좀 유력하다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주식시장에 관계가 있나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이 그 수가 후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성향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좀 뭐 지난 아베 총리랑 이제 성향이 굉장히 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미운 사람이잖아요. 왜냐면은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좀 태클 걸고 우리나라랑 이제 좀 관계를 좀 약간 멀게 하는 그런 이제 좀 요인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좀 비슷한 사람이 유력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반일 감정이 좀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테마 이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애국 테마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일본 그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불매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익수혜주 테마주들이 좀 생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 걸어버리면은 뭐 소재 부품들의 뭐 국산화를 하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테마들이 좀 형성이 돼 있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에 또 그 수가라는 후보가 또 이제 그 유력한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14일 날 이제 일정이 잡혀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 선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일정으로 잡혀서 테마주들이 형성이 또 되죠.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종목들이 지금 눈에 보이냐면은 네. 차트를 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좀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모나미라던가 아니면 뭐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이 그 굉장히 좀 빠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는 뭐 학용품인데 일본에서 사실 그 학생들이 일본산 그 볼펜들을 굉장히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불매운동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 국내산 모나미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뭐 일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과거에 한번 고점을 찍고 많이 이제 그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황에서 이평선을 딛고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좀 열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14일 아직은 이제는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긴 하지만은 그 단발적인 그 전의 흐름들을 한번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류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의류 업체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차트 패턴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네요. 있죠. 네. 마찬가지로 모나미가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차트를 다시 이제 위쪽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서 유니클로를 이제 좀 반대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사지 말자라는 그 내용들이 좀 뉴스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런 감정들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또 반사익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신성통상도 모나미랑 이제 좀 같은 케이스를 좀 그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뭐 아직까지 뭐 종가가 큰 폭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은 나오지 않았으나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위쪽을 툭툭 찔러봤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올라가려는 힘을 조금씩 좀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원하는 흐름들이 안 나오고 아래쪽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하단 구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있죠. 바닥 돌파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선치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준선을 깔끔하게 잡고 그다음에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라인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내일이 금요일이고 주말간에 뉴스 나오고 14일에는 이제 되니까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아니면 뭐 그 당일날 이제 빠르게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뭐 마지막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지금 뉴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상한가가 갔는데 오늘 간 종목을 보기보다는 그 후에 있는 그다음에 지금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과거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계속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좀 맑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네,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 그 서로 간의 무역 전쟁은 뭐 2018년도, 2019년도 계속해서 좀 길게 끌고 왔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뭐 미국에서도 그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압박의 강도라던가 그 멘트의 수위를 굉장히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고 좀 약간 트러블이 좀 세게 올라왔을 때 좀 그 반사익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또 차트를 좀 다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미국 정부가 중국인 1천여 명에 대해서 이제 비자를 취소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왔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중국의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아세안 그 화상 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너무 주적으로 과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들을 그대로 이제 토로하는 그런 멘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로 관계가 좀 좋지 않았을 때 부각이 되었었던 그 반사익 수혜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익 수혜주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계속해서 이제 좀 떠올랐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불과 몇 달 전에도 멘트들이 나왔을 때는 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네. 중국이 그 히토류 그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를 이제 90% 이상을 중국에서 이제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건들면은 이제 우리는 히토류 카드가 있고 우리의 무기고 요거를 이제 좀 건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과거부터 이제 신경전을 펼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이쪽에 테마를 형성했었던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볼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온이라는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노바텍이라는 종목이라던가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도 바닥에서 거래량들을 툭툭 찌르면서 윗공간을 좀 이렇게 이제 건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노바텍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번 그 바닥을 다시 치고 야금야금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위쪽으로 돌파 그다음에 윗공간을 찌르고 추세를 상방으로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티플렉스라는 종목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 61선을 툭툭툭툭 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렴을 시키면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액션들 올라가고 싶어라는 액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뭐 지금 당장 뚫고 올라간 이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강도가 좀 높아지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두 개 그 국가 간의 뭐 약간의 좀 더 강력한 트러블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더 강력한 멘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과거에 이미 테마가 쌓여 있었고 이미 뭐 상한가라던가 급등을 같은 내용으로도 이제 보여줬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돌파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런 센 흐름들도 같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그 이슈와 테마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네. 일단 우선순위는 뭐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차트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고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앞으로 이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처럼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처럼 그 다음에 이슈 종목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도 항상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고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포인트 꼽아주셨네요.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1번으로는 중소형 반도체의 반격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단기적인 일정과 이슈에 주목해 봤을 때 반사이익 수혜주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좀 차트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셨다면 오늘은 정말 실전 편입니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발굴하는지에 대한
대한 강의를 도와주셨습니다. 다비 전문가님 정말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중간중간 기침을 하셔서 그런지 시청자분들이 다비드님 방송하시면서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따뜻한 차를 한 잔 드리고 싶습니다. PD님, 다비드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비드님 정말 오늘도 열정적인 강의 해주셨는데 또 네. 선물까지 준비해 오셨나요 혹시? 선물이요. 너무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달라고 약간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또 그냥 오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은 오늘은 좀 다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저는 이제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 방송 안에서 차트 강의를 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지금 어떠한 이슈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9월 달이 또 끝나기 전에 아니면은 다비드 전문가의 용쟁호투가 끝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다음에 제가 충분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종목으로 좀 실제 수익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오늘 준비한 9월에 꼭 준비하고 9월에 대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탑3 종목을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또 강의를 하면서 끼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최근에 올라갔었던 뭐 초록뱀처럼 네. 아니면 과거에 뭐 점 상한가를 보여줬었던 이글배처럼 아니면 뭐 100% 이상 올라간 신테카바이오처럼 네네. 굉장히 강력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끼가 있는 종목들을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좀 잡아야 된다라는 강의들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포착법에 의해서 좀 기분 좋게 포착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종목이 딱 좋겠다라는 종목을 제가 딱 추려가지고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그 노란톡 그 안내가 좀 나가고 있는데 사실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 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준비해드렸던 동영상 강의들은 오늘 노란톡에서 그대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초 강의가 그다음에 차트 강의가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서 이제 강의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내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따라오셔서 저랑 더 심도 깊은 그런 주식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역시나 오늘도 역시 우리들의 산타 오빠, 산타 형 다비드 전문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비드가 9월에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 탑3 종목을 공개하실 예정이고요. 여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강의까지 도와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못 들어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올려드렸던 동영상 자료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 바로 차트를 분석하는 입문 동영상이고요. 1강으로는 의미 있는 차트를 선정하는 법, 2강에는 볼린저 밴드 강의가 들어있고요. 마지막 3강으로는 매물대 강의까지 여러분들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와 오늘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까지 모두 챙겨가시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는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지금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있는데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 보니까 다비드 전문가님 정말 다 퍼주고 가시네요.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쟁호투 오늘과 내일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셔서 그런지 선물로 막 퍼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왜요? 약간 좀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헤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뭔가 막 여기 한 대 맞고 저기 한 대 맞고 뭔가 좀 다 털려서 나가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노란톡에 인원이 최대 인원을 이제 최대 들어올 수 있는 인원으로 이제 한정을 시켰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오늘 뭐 방송하면은 다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뭐 네. 다른 거를 드리고 정리해서 더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좀 모든 다른 분들이 또 입장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문이 열려 있을 때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오늘 방송 끝나거나 아니면 뭐 내일 방송에는 제가 그동안에 드렸던 선물들을 또 다시 종합 세트로 해서 또 선물로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리가 남았을 때 얼른 들어오셔서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어서 입장하셔서 그동안에 이제 못 받으셨던 분들은 많이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비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노란톡이 1,500명 입장 정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늦으신다면 들어오고 싶어도 이 자리가 꽉 차 있으면 입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트 분석 입문 동영상 다시 한번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관심주 탑3도 공개가 될 텐데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링크도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1,200분가량이 함께하고 있는 채팅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말 한 300자리 정도 남아있네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은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행복왕님이 남겨주셨고요. 두산중공업 남겨주셨네요. 15,400원의 보유 비중은 20% 이렇게 남겨주셔서 오늘 상승하긴 했는데 아직 손실권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두산중공업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매수를 오늘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수가를 좀 보니까 네네. 15,000원이라고 하셨나요? 15,400원이요. 15,400원이요. 자,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일단 두산중공업이 지금 투자 경이라고 이제 붙어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자체가 바닥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5,000원에 있었던 종목이 1개월이 지나고 대략 2개월이 지나니까 5,000원에서 최대 뭐 18,300원까지 3배 이상의 네네.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 뭐 두산중공업 자체가 뭐 M&A든 어떤 거든 뭐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으나 근데 그만큼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뭐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더 그 좀 변동성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많이 높은 자리로 이제 잡혀 있지만 네. 이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감수해야 되는 하락폭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오늘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보셨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수명이 뭐 하루 정도는 줄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는 위쪽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닥을 뭐 이 자리에서 잡아준다라고 하면 윗공간을 찌를 때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탈을 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올라가려다 걸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추가 상승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위쪽에 또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점은 지지가 되는 모습이지만 위쪽으로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약간은 좀 불안하고 힘이 옛날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큼 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긴장을 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네. 막 이게 뭐 떨어진다고 해서 만약에 추세가 이탈되고 아래쪽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멀리 가가지고 나는 꼭 먹고 나올 거야 라는 느낌들보다는 안 되면은 빠르게 치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그 안전 관리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가격을 잡아드릴 텐데 하단 구간 일단은 13,000원까지는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좀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 매물 구간이 17,000원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한번 그 목표로 가는 건데 여기서 매수가 위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17,000원 근처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를 한번 하시는 거를 필히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매수가 압박하지 않는 선에서는 뭐 돌파 이후에 뭐 18,000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늘려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상담을 올리시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드리는 답변은 항상 좀
너무 이제 좀 기계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또 잔소리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 지금 막 떠가지고 잘 나갔었던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뭐 기법들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권장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그런 쪽으로 이제 찾는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쪽에다가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도 받고 싶고 또 그리고 차트 강의도 받고 싶고 또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관심주도 또 공개하신다고 하셔서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정말 250분가량 정도 자리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영님이 남겨주셨네요. 우리들 휴브레인. 6,036원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대응을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우리들 휴브레인은 지금 좀 흐름이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들 휴브레인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8월 중순 이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어마어마한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뭐 수젠텍이랑 손잡고 뭐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를 좀 붙이면서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를 여기 이제 좀 또 가장 올라갔었던 급등의 날에 거의 최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 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만에 이 종목이 고점까지 가면은 대략 뭐 9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가권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순히 거래량을 줄이는 조정이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조정이 그냥 너무 좀 쉽게 들어가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뭐 희망을 뭐 깨버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했었던 지점 자체가 네네. 굉장히 좀 높았고 과열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이 막 1개월, 2개월, 3개월 밀리면서 계속 들고 있을 때 물리는 그런 느낌들처럼 굉장히 그게 단기간 안에 이제 찾아와 버린 케이스가 돼버렸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에 갑자기 또 내일 배로 증가한다던가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추세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과거의 탄력보다는 지금은 좀 더 작을 것이고 이게 위쪽까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수젠텍 쪽의 이슈라던가 뭐 개별적인 뭐 추가적인 뉴스를 좀 더해주는 내용이 보여진다라고 네. 하면은 뭐 이런 종목의 이제 케이스가 다시 한번 부각만 된다고 하면 하루 만에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제가 아래쪽에 하단 가격은 4,5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해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뭐 과거처럼 이런 거래량이랑 이런 좀 늘어나는 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돌리는 이런 이제 빨간색 양봉으로 마감되는 네네. 캔들이었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상황 봐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같이 잡고 뭐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 하단 구간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은 뭐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구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추세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다비드 전문가님 진 매트릭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6,500원에 매수를 물타기를 해서 본전은 찾았는데 지금 흐름이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매도 후에 IT로 갈아탈지도 고민이신 것 같아요. 진 매트릭스 매수가가 16,500원에 보유 비중은 20%. 16,500원에 네네. 보유 비중이 20%요. 일단은 뭐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다가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악재가 해외발로 이제 나왔거든요. 코로나 치료제가 아래쪽으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실패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그러면서 오늘 또 다시 재개를 한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위쪽으로 좀 양봉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사실 근데 이게 뭐 바닥에서 시작되는 구간들도 아니고 고가권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기대감이 더 더해지냐 마냐였는데 일단 한번 휘청거리는 느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예 개파락과 그다음에 추세를 깨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간 안에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원래 추세로 돌리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거기에다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저는 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빠른 수익과 뭐 짧은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고 차라리 이제 바닥권에서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붙여서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아래쪽으로 빠져 있고 약간은 지금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니까 손절가는 좀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16,000원 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좀 빠르게 좀 그 먹고 나오기 전략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 님이 남겨주셨고요. 다비드님, 상장한 날 들어가서 지금 33일째입니다. 우짤까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19,300원이고 보유 비중이 100%입니다. 손실 폭토 끝인 것 같고 그리고 보유 비중도 크셔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볼게요. 신규 상장 종목을 좀 보기가 굉장히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차트를 좀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이날 그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흥행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좀 단타 매매를 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첫날의 흥행에는 좀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이제 뭐 바닥을 다시 좀 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종목의 뭐 이제 의료기기 이쪽으로 이제 좀 분류가 되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의료기기라던가 이쪽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코로나 쪽이랑 좀 엮여서 전반적인 업종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에 이제 흥행에 실패하고 바닥을 다시 다지면서 야금야금 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매수했었던 이 위치까지 가기에는 뭐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갑자기 빠르게 회복하고 급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이제 위쪽에서 이제 시작하고 흥행 못하고 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공모가 구간에 이제 터치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위쪽으로 막 그 날리고 이런 구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가격을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하방 구간들이 좀 많이 내려와야 거기에 이제 터치나고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 이대로 흐름이 그래도 거래량이 툭툭툭툭 찌르면서 상방으로는 찔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팔기에는 저는 상당히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매물대 뭐 적어도 이 정도 구간대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뭐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신다 하더라도 낙폭을 줄여서 좀 나오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그 바닥을 잡을 때 거래량과 위쪽으로 돌파한 이후에 새로 자리를 잡는 데 이제 거래량이 다르잖아요. 그럼 방향성이 위쪽으로 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구간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저항과 그다음에 매물이 쌓여 있었던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구간들 여기까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지금 당장은 매도를 좀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이 깨져서 14,000원 아래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재차 점검을 받아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전문가님, 네. 신규 상장주인데 네. 이렇게 보유 비중을 100% 정도 100%나 담는다는 건 조금 위험한 거겠죠? 조금이 아니라 뭐 많이. 굉장히 많이 네. 위험하죠. 그럴 거면은 주식 투자보다는 저쪽 강원도 쪽에 가셔서 강원랜드 뭐 이런 데 가시는 게 좀 약간 좀 그 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을 이제 모든 종목을 다 똑같이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뭐 SK 바이오팜이라던가 이런 거는 투자자의 기대감들이 그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따내기가 청약 받고 따오기가 힘든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장하고 그다음에 상장하는 날에 흥행 보증수표격이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은 종목들은 쉽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으나 이제 그거를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을 보고 단타꾼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변동성에 배팅하는 단타성 매매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이제 좀 보증수표성, 그다음에 누구나 다 이제 그 몰릴 수 있는 이미 뭐 공모할 때부터 이미 흥행을 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위험한 투자는 당연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슬개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매너담 다비드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알콜 17,700원의 보유 비중은 40%. 크게 물렸습니다. 제가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앞으로의 전망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한국알콜 좀 손실폭이 이분도 크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손소독제 들어가는 그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여름이 이제 오면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또 증가하는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좀 아래쪽으로 많이 급락을 했었던 그런 시기에는 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반사익 수혜주들로 이렇게 위쪽으로 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다시 줄어들고 테마의 힘이 조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접근했을 때 위치 이런 구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 매수하셨던 시청자분께서 보셨을 때도 이거는 저가권의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2월에 시작을 했을 때는 10,000원도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2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은 뭐 2배 이상이 올라간 거니까 굉장히 좀 과열되어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예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적인 그 좀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신에 손절가라던가 기준선 이런 거를 좀 타이트하게 자꾸 대응을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가 강의해드렸던 의미 있는 차트들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초록색 선 21선, 그다음에 주황색 61선, 여기서 지지를 그대로 받아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의 힘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거에 의지하면서 가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밀렸을 때는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탈이 됐습니다. 이탈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돌파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돌파에 실패하고 좌절이 되는 이런 저항으로 작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거의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추세가 아래쪽으로 이탈이 됐고 꺾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희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고 내리고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싸움으로 해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을 땐 방향성이 위로 열리는 거고, 이렇게 지지대가 아래쪽으로 이탈이 됐을 때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근데 이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지지가 나와야 될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막 지지를 어떻게 계속하다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힘겨루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지고 또 실패하고 이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으로 돌파했는데 힘이 다시 밀려서 아래쪽으로 주가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그 반사익성, 테마성으로 단발적으로 튀는 종목들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와,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배로 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지 구간이고 반등에 힘을 주는 마지막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4,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의 방어력이 안 나오면 아래쪽엔 받아주는 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반등 시에서는 16,000원 좀 위쪽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 만약에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만큼 아쉽다. 오늘 종목 상담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님 오늘 또 온라인 방송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분들 아쉬움 싹 해소할 수가 있겠죠? 최선을 다해야죠. 싹 없애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소통과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을 이렇게 좀 톡을 보면서 봤는데
고점에서 좀 물리신 종목들이 거의 뭐 대부분 많으신 것 같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너무 좀 선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9월 달에 봐야 될 탑3 종목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했죠. 제가 이제 과거에 탑3 종목을 골라드렸을 때 신테카바이오가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을 선정을 했으니까 바닥에서 멀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자랑하시는 그런 이제 좀 톡방이 좀 운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대박친구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